오늘은 조선시대의 시인이었던 허난설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허난설원은 조선 중기에 활동했던 시인인데요. 1563년에 태어났어요. 허난설원이 어렸을 때 남자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형제들이 글 공부를 할 때 어깨너머로 글을 외웠던 거예요. 글을 같이 배우진 않았지만 어깨너머로 글을 배우고 기억력이 좋아서 이걸 다 기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글을 쓸 줄 알아서 가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8살에 시를 지으면서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고, 딸의 이런 재능을 안타깝게 여겼던 아버지 허엽이 직접 글과 서예, 그림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1577년 15살에 집안의 주선으로 명문가 집안의 출신이었던 남자 김성립과 중매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됩니다. 이 남편이었던 김성립은 허난설원의 천재성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속이 좁은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 공부를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막 마시러 다니고. 하지만 어쨌든 대를 이어야 하니까 그러던 중 허난설원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만약 남자아이라도 낳는다면 시댁이랑 사이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남편이랑도 좀 잘 지낼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였던 허엽이 상주에서 객사합니다. 거기에다가 첫째 딸이 몸이 약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어렵게 얻었던 둘째 아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거기다가 또다시 시작된 시댁의 눈총을 받다가 셋째까지 얻었는데 셋째는 그냥 유산을 했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는 시를 지었고, 이는 난설원 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 자신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던 정신적인 지주였던 친오빠마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던 이의를 탄핵하다가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귀양에서 돌아온 뒤에는 금강산을 방황하다가 아버지처럼 금강산에서 객사했어요. 게다가 누나를 좋아했던 남동생마저 귀양을 가는 등 비극이 계속됐고, 결국 그녀는 삶의 의욕마저 잃고 유일하게 시 창작으로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객사한 아버지와 오빠, 귀양간 남동생, 몰락해가는 친정, 무능하고 속이 좁았던 남편, 여성의 재능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시어머니, 너무 어린 나이에 잃어야 했던 아이들까지 모든 게 겹쳐서 그랬는지 그녀는 27살에 시를 한 편 짓습니다. 그 시는 이래요. 푸른 바닷물이 구슬 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에게 기대었구나. 부용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해라. 그리고 이 시를 짓고 거짓말처럼 꽃 27송이가 졌다는 그녀의 시구처럼 그녀는 27살에 별다른 질병을 앓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 거죠. 허균은 누나 난설원의 시를 모아다가 난설원 집을 만들었고, 그녀가 죽고 3년 뒤에 일어난 임진왜란 당시에 지원군으로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들과 교류를 하던 허균은 그녀의 시를 적극적으로 중국 사신들에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허난설원의 시를 처음 소개했던 사람은 오명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시를 보고 크게 감동을 해서 중국에 돌아가서 조선시선이라는 책을 펴냈고, 여기에 허난설원의 시를 실었던 거예요. 당시에 중국 사신 중에 학문에서 가장 조예가 뛰어났던 주지번이라는 사람은 조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을 가진 여인이었다 정도로 평가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이 허난설원의 시집은
그녀의 시집 때문에 중국의 종이값이 올랐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1711년에는 일본에까지 허난설원의 시가 소개되어서 인기를 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신사임당은 잘 알고 있는데 허난설원은 잘 모르죠. 근데 그녀가 알려진 건 조선시대의 양반 집안의 여인으로서 현모양처의 덕목을 갖추었거나 아주 아름다운 외모 때문이었거나 성공한 자식을 두었거나 유명했던 남동생의 누나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녀 스스로의 예술가적 기질 때문에 아직까지 기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조선시대 시인이었던 허난설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